시크한 표정으로 화제가 된 고양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변신한 스쿠터입니다. 고양이를 포장해요? 네, 호주에 사는 스쿠터는요, 보호자가 포장지로 몸을 감싸고 앞발까지 꼼꼼히 싸맨 뒤 리본으로 마무리할 때까지 한결같은 표정과 자세를 유지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는데요. 꼼짝 안 하고 포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고양이의 모습은요, 보호자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야, 자기를 해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네요. 그렇죠. 자, 기다림과 중심 잡기의 달견으로 인기스타가 된 강아지도 있습니다. 닥스훈트 할리는요, 몇 단이나 쌓은 과자부터 우와! 음료가 든 컵까지 이유. 모든 물건을 머리에 올리고 최대 2분까지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데요. 대단한데요. 초집중 모드로 큰 눈을 도로록 벌리며 중심 잡기 어려운 물건까지 머리에 얹고 버티는 할리. 정말 대단한데요. 예. 이런 할리에게 새 견공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그럼 기다려. 시작과 동시에 실패. 안 하려 그러죠. 그럼 기다려. 아이고, 안 되겠죠? 두 번째 선수. 예. 얘는 좀 할 것 같은데요? 네, 훨씬 안정감이 있는 모습인데요. 이대로 성공하는 걸까 싶던 바로 그 순간. 아이고. 아, 안타깝게 실패.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선수는요. 기다려. 오, 돼요. 깔끔하게 성공. 이야. 그럼 할리처럼 평평하지 않은 물건도 성공. 아이고. 뻔했지만 실패네요. 아, 저건 어렵네요. 역시 특별한 능력임이 분명한 것 같죠? 지금까지 가만히 멈춰버려 화제가 된 스타견 스타뉴의 소식이었습니다. 예. 시청자와 TV 동물농장이 함께 만드는 반려정보 뉴스 하루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아, 균형 잡기 달견. 네. 할리. 아, 신기해요. 대단하죠? 봐도 신기한데 일단 뭐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봤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모습인데 그 노하우가 바로 납작한 이마에 있다고 해요. 타고난 거네요. 그죠? 대단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할리 못지않은 고수가 있습니다. 네. 5살 말티스 나나인데요. 네. 나나는 할리처럼 이마가 아니라 네. 코 위에 이렇게 물건을 올리면요. 네. 망부석처럼 딱 멈춘다고 해요. 그래요? 남다른 집중력으로 대단하게 일치월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윤현진 아나운서도 코가 높으니까 네. 코에다가 한번 시도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중심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뾰족하거든요. 아하, 그럴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물건이 자석처럼 쫙 붙어있는 모습처럼 우리 반려견 이름도 유독 입에 착 붙는 이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기 있는 이름 올 한 해를 빛낸 반려견 이름 인기 순위 만나볼 텐데요. 과연 우리 반려견의 이름은 순위권에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에는요,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신박한 용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고양이 화장실 감지 센서, 그리고 반려동물 스마트 방석인데요. 네.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똑똑하게 챙기는 방법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진다. 스트레스 확 줄여주는 초음파 칫솔에 이 소변 한 번으로 10가지 질병 진단이 가능한 키트까지 이 스마트한 반려동물 용품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회사로 동반 출근하는 아기 고양이 미아의 똑똑한 건강관리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건강한 묘생을 위한 집사의 필수 학습 코스죠. 바로 배변 관리입니다. 그런데 미아의 화장실 타임을 지켜보는 고양이 얼굴의 감시자. 귀여운데요? 고양이가 화장실에 들어오면 센서가 고양이 움직임을 감지하거든요. 방문한 횟수와 체류한 시간을 측정해서 어플로 전송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어플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면 나중에 배변 횟수나 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빠르게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다는데요. 똑똑하다. 요즘에는 1인 가구에서도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는데 항상 고양이랑 같이 있을 수는 없어서 밖에서나 안에서나 자동으로 기록해서 편리하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양이의 사망 원인 중에 신장 질환이 2위를 차지한 만큼 추후 진료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1인 집사라면 더 안심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반려견도 반려묘도 적극 환영한다는 건강관리용품입니다. 장난꾸러기 삐용이와 나이 지긋한 겨울이의 최애템이 있다는데 슬금슬금 익숙한 듯 올라타서는 내려올 생각을 하는 요
방석입니다. 정체가 뭘까요? 오늘 몸무게 좀 볼까? 반려동물 전용 스마트 방석이라는데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마리가 10년이 넘은 노령묘여서 체온하고 몸무게를 매일매일 측정을 해서 건강을 지켜주려고 만든 제품입니다. 어플에 연동되어 수면 시간과 정밀한 몸무게를 알려주고 반려동물의 체감에 알맞은 온도를 제공해서 건강 관리에 딱이라는데요. 노래 좀 틀어줄까, 겨울이?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터치 한 번으로 자장가까지 들려주는 센스를 겸비해 반려동물의 분리불안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대요. IT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 반려인들도 집에서 똑똑하게 반려동물을 케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동물을 위하여 앞으로도 똑똑한 건강관리용품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배우 윤진서 씨와 코미디언 지상렬 씨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나요? 뭔데요? 공주야, 공주야. 전혀 없어 보이는데. 둘 다 반려견 뭉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하. 한 조사에 따르면 뭉치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반려견 이름 10위라는데요. 아 그래요. 진짜 많아요. 네. 지금부터 반려견 이름 인기 순위 탑10을 공개합니다. 궁금합니다. 9위는요, 유기견 입양의 솔선수범인 조윤희 씨의 반려견 이름이기도 한데요. 바로 까미. 까미. 까미야, 뽀뽀. 보통 까만 애들이 까미인데. 그렇죠. 앙증맞은 이름 까미가 9위를 차지했고요. 예. 자, 8위는 농구 감독 현주엽 씨가 애지중지하는 반려견의 이름 해피입니다. 해피. 행복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이름인데요. 예. 자, 다음 7위는 또리고요. 6위는 보리, 네. 5위는 콩인데요. 4위는요, 신세경 씨의 반려견 이름이죠. 사랑아. 사랑이. 네, 이름처럼 사랑스러워서일까요? 사랑이가 인기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3위 별이에 이어 2위 이름은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짙은 갈색 털을 가진 아이들에게 유독 많은 이름인데요. 갈색. 정답은 초코! 초코. EXID의 솔지 씨가 키우는 반려견도 배우 이민호 씨의 반려견도 초코빛의 초코라고 하네요. 아하. 이제 대망의 1위를 발표합니다. 꼬꼬야, 일로 와. 코코 앉아. 옳지. 손. 영예의 1위 코코. 만인의 사랑을 받는 이름 코코가 1위로 등극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사랑받는 반려견의 이름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다는데요. 1980년대를 풍미한 이름 바둑이. 하양, 까망, 얼룩무늬 모두 바둑이였죠. 맞아요. 죄다 바둑이었어요. 1990년대를 강타했던 탑3는 메리, 해피, 쫑이랍니다. 해외 역시 인기의 이름 순위가 있습니다. 올해 1위는 맥스와 벨라인데요. 지금까지 인기 있는 반려견 이름 순위였습니다. 재밌네요. 자, 확실히 시대가 지날수록 이름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집 지금 키우고 있는 애는 레오예요, 레오. 멋지네요. 근데 네. 또 이제 항상 고민되는 거는 새로 강아지 데리고 왔을 때 이름을 좀 신선한 걸 짓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름 지을 때 어떤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원장님? 보통 이제 네.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확인하고 네. 긴급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바로 이름인데요. 우선 반려견 이름은 네. 두음절 정도가 적당해요. 지금 아까 외국에도 보면 네. 벨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두음절이죠. 그다음에 네. 지금 아기 이름도 레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음절이 그 가장 개들 이해하기 쉽고요. 네. 세음절에 넘어가면 너무 이름이 길어서 개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잘 반응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렇게 한 두음절 정도가 좋고요. 네. 또 이제 부드러운 발음보다는 세고 분명한 발음을 개들이 더 잘 알아들어요. 어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름에 대한 기억인데요. 네. 이름을 부를 때 개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가득 실어줘야 반려견도 자신의 이름을 인지하고 잘 적응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또 불러일으키려면요. 따뜻하게 부르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칭찬을 하거나 좀 먹을 걸로 보상을 해야 할까요? 둘 다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이름을 부르면서 야단을 치잖아요. 그럼 야단까지만 하는데 내가 왜? 이러면서 막 이름을 부르는데 뒷걸음을 칠 수도 있고요. 네. 또 심심하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꾸 이름을 막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름을 불러도 별 볼이 없잖아요. 네. 나중에 불러도 안 와요. 그래서 이름은 딱 한 번
주목받을 수 있게 부르시고요. 보상으로 칭찬이나 간식을 주면은 뭐 좋은 게 생기네 이러면서 잘 반응하게 되죠. 그렇구나. 저희 친구네 집 개 이름은 광복이거든요. 광복절날 데리고 와서 광복이에요. 네, 광복절에 유난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쁜 좀 추억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그렇죠. 중요할 것 네네. 같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불렀는데 분명히 얘가 들었거든요. 근데 못 들은 척할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얘는 지금 못 들은 척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 사람이랑 똑같은데요. 네.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집중하고 있거나 네. 이럴 때 이제 이름 불러도 잘 못 듣잖아요. 네. 아니면 들었어도 급한 일이 있으면 잠깐만요 이러면서 미루잖아요. 네. 반려견도 밥을 먹거나 네. 재밌게 놀고 있는데 이름을 부르잖아요. 네. 에이,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땐 잠깐 기다려 주셔야죠. 네, 예.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네. 두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이슈에서 만날 주인공은요, 아무리 애타게 불러도 뭐 말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허. 극한 견주라는 웹툰으로 랜선 집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솜인데요. 네. 극한 견주라는 말은 뭐 괜히 붙은 건 아니겠죠? 네. 어떤 모습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웹툰 인기 많죠. 저도요. 대형견이랑 꼭 한번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은 너무 힘들죠. 대형견 키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도 딸리죠. 얘군요. 사모예드. 너무 예쁘죠? 뽀얗다. 아이고, 이쁘긴 진짜 예쁘네요. 아이고. 소리도 크다. 짖는 소리도 크고, 저 털도 얼마나 많이 빠질 거예요. 웃네요, 진짜, 표정이. 기분 좋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순해졌다. 와우. 일어서면 뭐 웬만한 초등학생만 하니까. 얼음을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가자. 이게 추운 지방에 썰매 끄는 강아지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거 좋아하나 봐요. 이가 좋은가 보다. 아유. 어이구, 또 껑충하고. 뭘 또 달라고? 야,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죠, 자꾸? 예.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간식 준비하는 거 아나 봐요. 우렁차다, 소리도 참. 이걸 할 수 있을 기다려. 기다리네요. 손 위에 올려놨어요. 기다려. 야, 이거 먹고 싶을 텐데. 얼만큼 기다리나요?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안 볼란다. 먹어. 아이고. 잘 참았다. 야, 신기하네요. 너무 조그매져, 간식이. 똑똑해요. 엎드려. 굴러. 와우. 소미가 보니까 네. 다 큰 게 아니에요, 지금. 아가예요? 네, 지금 청소년기 정도 돼 보이네요. 짖어 했을 때만 짖어야지. 짖어. 아니야. 야 어디가? 간식 없다. 먹을 거 없다고 찾으러 갔죠? 뭘 주워 먹었어요? 우리 하루. 엄마. 물고. 아이고. Give me that so
엄마야, 이 하루를 저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아, 얼굴 부분을 물고서요. 흔들죠? 아, 이게 지금 물고 놀라고 주는 장난감으로 이제 안 거죠. 하루 괜찮니? 안 괜찮죠? 괜찮겠어요? 만화가 진짜 현실에서 다 있는 얘기네요. 그렇죠. 과장 아니죠. 오히려 조금 덜 그렸죠. 막. 좀 진짜 너무 보는 사람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야, 또 올라왔다. 이제 키가 크니까 웬만한 테이블 위엔 다 올라와요. 냄새를 맡아요? 팔로 툭 하고. 제작진한테 지금 주인이 그죠?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얼마나 먹고 싶을까요? 왜 팔이 진짜 세? 자식. 야, 이거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아, 진짜 이쁘네요. 근데 대형견 키우려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거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결국에는 줄 수밖에 없죠. 내가 집에서 이런 걸 다 감수할 수 있을지. 네. 틈을 노리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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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하나를 집어넣었어. 진짜 순식간이에요. 이미 입에 넣었는데요, 뭐. 아이고, 순식간이에요. 흔하죠. 밥 먹을 때마다 이러는데. 밥 먹을 때마다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소미가 관심 있는 메뉴 있을 때마다 치킨 시키고 이러면 난리 나고. 야, 소미야. 하지 마. 야.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네요. 어이구, 어이구. 뭘 또 먹었어요? 자식. 삐진 건가요, 지금? 고개를 돌렸죠? 오, 공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아, 어이구. 자, 소미가 없어졌어요. 그 큰 애가 어디 숨을 데가 없을 텐데. 뭘 보고 있을까요? 뭘 보는 거니? 어이구? 아, 햄스터. 아, 집에 햄스터가 또 있었어요. 아, 이 집은 가장 큰 동물과 가장 작은 동물을 같이 키우고 있었네요. 아,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계속 봐요. 혹시 저거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죠? 너무 시선이 따가우니까 집에 가네요. 부담스러웠나 봐. 꼬솜이 없어졌어요. 집에 갔어.
앞을 떠나지 못하네요. 호소미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은 사랑하는 반려견의 질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반려견 질병에 대한 고민. 전국 3천여 개의 동물병원 진료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반려견이 병원에 가장 많이 찾는 대표 질환이 밝혀졌는데요. 반려견 6대 질환,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뛰어노는 귀여운 녀석들. 자, 그런데 걷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요. 절뚝거리거나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걷기 힘들어서 세 발로 낑낑거리며 뛴다면 바로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우리 반려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6대 질환 중 두 번째가 이제 슬개골 탈구가 되겠습니다. 슬개골 탈구, 어떤 질병인가요? 슬개골은 우리 몸에서 이제 무릎에 해당되는 곳, 강아지한테서 봤을 땐 뒷다리 무릎이 활차구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제 조약돌만한 아주 작은 뼈인데, 이제 이 홈에서 뼈가 말 그대로 이제 탈골 되는 이제 질환을 슬개골 탈구라고 말을 하죠. 이 슬개골은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보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도르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슬개골이 빠져나오게 되면 다리에 힘이 제대로 가해지지 않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렵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이가 다리에 힘을 줘서 걷지 못하고 깽깽이 걸음을 하거나 O자 다리로 걷는다면 슬개골 탈구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슬개골 탈구는 어떤 아이들이 왜 걸리는 걸까요? 소형견 애들이 많이 걸려요. 우리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말티즈, 뭐 포메라니아, 요크셔테리아, 뭐 치와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대형견들 막 리트리버,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애들은 깊습니다. 이 활차구가. 그러니까 뼈가 이제 안정적으로 쏙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소형견들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형견에 비해서 활차구가 얕고 좁은 소형견은 높은 계단을 오르거나 점프를 하는 등 다리에 큰 힘을 가할 때 슬개골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사람의 관절 질환처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집에서 아이의 무릎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슬개골 탈구는 1, 2, 3, 4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뼈가 일단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손으로 밀면 밀립니다. 근데 곧 있으면 다시 쏙 들어가요. 이걸 저희가 1단계라고 부릅니다. 2단계도 마찬가지로 뼈가 안쪽에 있는데요. 손으로 쓱 민다든지 아니면 보행을 하다가 저절로 빠진다든지 했을 때 빠져요. 하지만 이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보정 의료라든지 아니면 운동요법 이런 걸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속하고 3단계는 이제 뼈가 거의 빠져 있어요. 이미 탈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아이가 통증도 느끼고 이 상황에서 저희가 밀어넣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빠지죠. 이게 3단계예요. 마지막으로 4단계는 마찬가지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건 저희가 물리적으로 힘을 가해서 넣으려고 해도 아예 안 들어가는 상황. 이게 이제 4단계. 이렇게 보통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때문에 요 3, 4단계부터는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유일한 치료 방법은 이제 외과적인 수술밖에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질환이라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지만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고 수술 후 재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체중.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무릎에 걸리는 하중도 많이 나가니까 관절 질환에는 이제 취약이죠. 체중 비만. 두 번째로는 평소에 뛰어내리고 점프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실내에서는 이제 그런 과격한 운동을 좀 피해 주신다든지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 발바닥에 털 있잖아요. 그래서 발바닥 패드를 덮고 있는 털, 이 발바닥 패드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털이 그 패드를 덮고 있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잘 안 하겠죠. 발바닥 털 관리.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실내견들이 바닥에서 받는 마찰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매트 같은 걸 좀 깔아 놓으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선천적으로 슬개골 탈구가 있다 하더라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려견이 잘 걸리는 두 번째 질환, 슬개골 탈구. 평소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물론 좋은 습관으로 관리해서 반려견의 다리 건강을 지켜주세요. 네, 반려견 6대 질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강아지도 이제 포메라니안이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예방도 중요하고 이미 수술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또 해줘야 될까요? 예. 슬개골 탈구 수술이라는 게 네. 그 무릎의 배열을 다시 맞추는 거다 보니까 네. 수술 후에도 다리를 절 수도 있고요. 또 재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수술 후에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네. 우선 수술 직후에는 예.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운동량을 늘려서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돌아오게끔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체중이 다시 찌지 않게, 과체중이 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료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목표 체중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병원에서 상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허. 체중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랑 비슷해요. 네네. 네. 그럼 뭐 재활치료법 이런 게 있나요? 예, 예. 병원에서는 그 물의 부력을 이용하는 관절 운동인 그 수중 재활 러닝머신이라든지 그런 거 물리치료, 레이저, 재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보정 의료라든지 보조 기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반려견의 증상에 알맞게 그런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들은 말을 못하니까 얘가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꾸준히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반려견 6대 질환 다음 주에는요 설사에 대한 내용 준비했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시청자들이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담은 시청자 크리에이터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반려동물이 삐쳤을 때. 아, 삐쳤을 때. 네. 예. 토라진 아이들의 표정 상상만 오. 해도 너무 귀여울 것 윤현진 같은데요. 아나운서는 삐칠 때 어떤 표정이에요? 전 이렇게 하죠. 예. 아, 그렇게. 네네. 예. 어떤- 아까 솜이랑 비슷한데? 예. 어떤 귀여운 표정을 예. 지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얄모. 그냥 누워버렸어요. 얄모, 엄마가 검정 옷 옆에 있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응? 했지? 짜증나? 잔소리가 싫어요. 피한다, 야, 그래도. 너 짜증나? 잔소리 싫으면 자리를 피하죠. 짜증난다, 이거. 안 듣죠? 뭐?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까 안 쓴다. 괜히 방석을 뜯죠, 지금 손톱으로. 깎아 먹으러 갈 건데. 얄모. 엄마 순무랑 깎아 먹으러 갈 건데. 열무 거 없어? 없어. 열무도 줘야? 눈빛이 조금 셀록하니. 아, 마지막에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죠. 이날 안 삐질 거야? 깎아 먹을까 그러면? 깎아 참고 갈까? 깎아 먹고 싶은데. 가자 가자 가자. 간식을 주는 건가요? 안 주는 건가요? 아이고, 이렇게 응. 입맛만 다시게 예. 너무 안 주신다. 아, 이건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쓱 막는데요. 응 알았어 찾아줄게. 삐졌다. 됐어, 안 먹어. 열무. 안 먹어. 적당히 하시지. 자, 이번에는 우리.
우리야. 엄마 왔어. 베개에다가 지금 엄마. 얼굴을 파묻고 있나요? 엄마 왔어. 가봐 왔네. 엄마 왔어. 엄마가 왔다고? 엄마한테 가봐 왔네. 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자, 엄마한테 그럼 가볼까? 가볼까? 갔더니 엄마 없어요. 현관에 서 있는데. 아, 미안해, 속았네요. 엄마 왔어. 이게 뭐죠? 망연자실? 아, 이건 아닌데. 이게 뭐야, 상황이? 네. 계속 째려봐요. 야,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주봉이. 자, 주봉이. 엎드려 앉아. 엎드려. 주봉이 일단 하라는 거 다 해요. 그래. 하기 싫어요? 네, 하기 싫은데 일단 해요. 싫으세요? 손. 손도 하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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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역꾸역 하는데요? 예, 이 정도 했으면 간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우렁차게 손. 그렇지. 엉차게까지. 손. 다 해도 간식을 안 줘. 주봉이 손. 야, 주봉이 손. 안 해. 삐졌다, 삐졌다. 주봉이. 안 해. 주봉이 빵. 주봉이 빵. 주봉이 빵. 빵을 하면서 신경질을 내요. 아, 진짜 삐쳤다, 이제. 주봉이 빵. 삐졌어? 아, 드디어 꺼내왔나요? 간식? 자, 주봉이 이번에는 빵. 주봉아, 주봉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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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봉이 빵.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주봉이 안 할 거야? 자, 어디 있을까? 선택은? 하나. 근데 왜 우는 거야? 왜 못 맞추죠? 선택. 선택. 나는 이거. 거기 아니야.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맞잖아. 꾸준히 오른쪽만 주봉이 선택. 아, 아예 안 해버리죠? 쳐버렸어요. 선택. 선택. 우리 야옹이 몽실이. 알아? 자꾸 그 자리가 좋은가요? 네. 가려고만. 변기 윗자리. 계속 구석으로 지금 숨으려고 그러나 봐요. 들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고 싶어서. 어이구, 와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 점프를. 자, 이제 급기야 피쳐버렸어요. 고개를 아예 돌리고 있어요. 아, 귀찮아하죠? 달래지나요, 마사지로? 지금 심기가 안 좋은데 그냥 아예 잠이 들어버렸네요. 속상해서 그냥. 다운이 야, 이거 사람 좋아하는 과자인데. 그렇죠, 초코, 초코. 네. 아, 주인이 먹나 보다, 입으로 쏙. 그렇죠. 이거를 또 주워 먹지는 않네요, 다운이가. 보는 눈이 많은데. 네.
가온이 말고도 또 있네요. 네. 괴물로 눈썹을 활용해서 막. 불쌍한 표정을 막 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슬쩍슬쩍 쳐다봐요. 눈치 네. 봐가면서. 네. 다가왔다. 다른 개도. 아, 침 바르기. 아, 먹지는 않고 침만 발랐어요. 봄이 갈 거야?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왜 이렇게 다 부담스럽게? 너무 다가왔다. 아 니네 때문에 뭐 못 먹겠다. 그러면서 잘 먹는데요. 자 발길이 약수, 약수, 약수. 아, 뭐 입에 물었네요, 드디어. 아유, 봄이 먹어, 먹어. 자, 봄이 먹어. 쉽게 안 주지. 먹어. 그래 놓고서는. 먹어. 먹어. 봄이 앉아. 빵! 빵 한 번만 해줘. 안 먹어. 아, 진짜 화났다. 안 해. 아, 그나마도 뺏겼어요.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요, 속상해. 다시 줘야지. 좀 큰 걸로 마늘을. 아, 드디어. 챙겨줬어요. 아, 이게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삐진 표정들이 결국 다양하다고 해도 결국 이제 이현진 아나운서랑 다 비슷한 느낌이 나와요. 네. 조금 참고 예. 응해주다가 예. 너무 시간이 오래 끌면 예. 화가 나죠. 그렇죠. 또 특히 엄마 왔다는 말에 형광까지 갔던 보리는 망연자실하고요. 그죠? 네, 동물들 이렇게 보면은 참 표현이 솔직하고 순수하고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표현 다 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럼 또 궁금해지는 네. 게 네. 예를 들어서 슬픈 감정, 화를 넘어서 좀 슬펐다, 실망했다. 이럴 때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슬픈 표정 네. 따로 있을까요? 예, 콜로라도 대학의 생물학교에서 그 마크 베코프에 따르면요, 네. 개와 고양이는 슬플 때 사람이랑 유사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예. 즉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찡얼거리거나 잠을 더 많이 자는 거예요. 사람도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맞아요. 여기다가 상실감이나 비통함까지 더해지면은 식욕도 잃고 맥없이 돌아다니고 잘 놀지도 않고 막 정신이 딴 데 가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 어쨌든 반려견을 키우는 주인 입장에서는 좀 위로를 해주고 싶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사람처럼 위로하는 게 반려견한테 도움이 될까요? 네, 이 반려견이나 네. 저희는 이렇게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괜찮다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은 그 안정을 많이 찾고요. 예. 또 이제 이 비통함이나 이런 걸 잊기 위해서 평소랑 다르게 일상의 모든 스케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적응한다고 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뭐냐면 상실감 느낀 반려동물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빈자리를 메꿔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 있어주는 게 가장 최고의 위로입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네, 곁에 계속해서 있어주는 거. 그것도 사람이랑 똑같네. 네네. 네. 반려동물 참 감정 표현 다양하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 호기심은 어떨까요? 다음 주 주제가 바로 우리 반려동물이 처음 봤어요입니다. 나만 보기 아쉬운 반려동물들의 귀엽고 재미있는 리액션 하루 예배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또 제작비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질문도 올려주시면 최영민 원장님이 확실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을지 확인해 볼게요. 자, 4개월 된 깽이에요. 소변량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계란 절반 크기. 근데 며칠 전부터 소변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본대요. 그리고 소변 시간이 길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양도 작아졌고 횟수도 확 줄었어요. 네. 소변 양이 평상시에 비해서 확 줄었는데요. 혹시 이게 뭐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신호인가요? 그러네요. 지금 봐도 완전히 줄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소변량이 줄었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뇨기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신호라고 판단하거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에 소변을 담고 있는 시간도 길고
수컷 같은 경우에 이제 요도가 길기 때문에 비뇨기기에 문제가 발생하기가 되게 쉬운데요. 이렇게 고양이의 방광이나 요도에 문제 질환이 생기면 저희가 고양이 하부요로기계 질환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 고양이 하부요로기계 질환은 고양이한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재발률 역시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고양이 하부 요로기 질환. 네. 생소하긴 한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고양이가 하부요로기계 질환에 걸리게 되면요. 네. 빈뇨, 그러니까 오줌을 자주 누고요. 네. 배뇨통이 있어갖고 소변을 잘 못 넣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배뇨 장애가 있고 혈뇨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네. 만약 고양이 소변량이 갑자기 줄거나 예.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못 보고 예. 계속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부 요로기계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네. 그럼 소변을 보면서 너무 아프니까 네. 막 울부짖거나 어우. 혈뇨까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걸 가만히 방치할 경우에는 급성 신부전이나 이런 것들이 예. 응급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증상을 발견하면 동물병원에 방문하셔갖고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병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한다거나 관리해주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깽이처럼 소변이 나오긴 하는데 양이 줄었잖아요. 네. 그럼 깽이가 소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화장실 일단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물을 잘 안 먹어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고양이들 원래 그냥 물을 잘 안 먹는 경우가 흔해요. 그래요? 원래 사막에 있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물에 호기심을 느낄 수 있게 네. 물그릇의 종류나 크기를 다양하게 해갖고 집안 곳곳에 놔두면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해서 물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만나볼게요. 라뿌 2살이에요. 네, 암컷이고요. 네. 젖을 핥아요? 조금 부풀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뭐 새끼를 낳은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핥으니까 젖이 빨갛게 부풀어 올랐나 봐요. 근데 아직 중성화 수술은 안 했고요.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를 취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좀 젖이 빨갛게 부어있는 예. 모습에서 아플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일까요? 보통 이제 반려견들이 젖이 이제 심하게 저렇게 붓거나 유심이 나올 때는 한 3가지 원인인데요. 첫 번째 유선에 염증이 발생하는 그 유선염.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게 좋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난소나 자궁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상상임신 증상일 수 있는데요. 상상임신이라는 게 이제 중성화를 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한테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증상이 없어지긴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치료는 필요하지 않지만 예. 이 유즙이나 유선을 이제 계속 핥잖아요, 저렇게. 예. 그럼 이제 유선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예. 보호자분이 옆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네. 강아지도 상상 임신을 하는군요. 신기한데요? 신기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안 하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 계속 핥으려고 하면 사실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 보통 이제 상상 임신은 네. 그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사람이고요. 네. 사람만큼 가장 흔하게 상상 임신하는 동물이 바로 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렇게 상상 임신할 때 가장 효과를 빨리 보려면 유선염 같은 거 네. 그때 이제 병원에 방문해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항생제를. 네, 그렇죠. 또 유선을 이제 계속 핥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칼날 씌워주거나 예. 유선에서 이제 막 열이 막 나요. 유선염 걸리면 그래서 예. 차가운 수포로 하루에 한 15분 정도 찜질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평상시에 예. 유선염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강아지들이 보면 이제 배 바닥에 깔고 쫙 있는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바닥에 습기가 있거나 위생이 불량하면 유선염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 바닥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자주 환기도 시켜주시고 집안을 평소에 청결하게 유지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건강에 걱정되는 게 있다면 끙끙 앓지 마시고요. 하루에 배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는 분들, 또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분들도 하루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or all the years that I've known you, baby, I can figure out the reason why lately you've been acting so cold. 서울 양천구 신정동 부근에서 가족과 헤어진 해피를 찾습니다.
검정 몸에 발목만 갈색 털이고요. 얼굴 아래로 흰색 털이 길게 자라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해피를 발견하신 분은 하루로 연락해 주세요. 가족을 찾습니다. 애교쟁이 로니의 가족을 찾습니다. 4살 닥스훈트 로니는요, 유난히 짧은 다리가 매력적이고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현재 심장 사상충 치료를 진행 중이지만 누구보다 밝은 아이입니다. 로니를 사랑으로 감싸줄 가족을 기다립니다.